2011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 부곡동, 이곳의 한 풀숲에서 백골이 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이 백골 시신의 주인은 8개월 전 실종된 전휘복 씨. 경찰에서는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사건이 곧 해결될 것으로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15년째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제 사건은 바로 울산 부곡동 사건입니다. 전휘복 씨는 실종 당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어느 유흥업소 거리에 위치한 작은 술집, 이른바 소주방이라 불리는 작은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술집들의 특징이 대개가 그렇듯이 낮보다는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씨 역시도 오후에 출근하여 새벽 늦게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휘복 씨가 실종된 것은 2010년 8월 2일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동료들과 작별한 전 씨, 몸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가족들 역시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그녀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통화 시각이 새벽 4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과 나눈 그녀의 마지막 통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곧 도착하겠다던 전 씨는 이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어째서인지 휴대폰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휘복 씨의 가족들은 전 씨가 일하던 가게까지 찾아갔지만 그날 새벽 같이 퇴근했던 동료들에게서도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전 씨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성인에 대한 실종 신고는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단순 가출로 분류되었고 당연히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8시 40분경 전 씨 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 사실 전휘복 씨는 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신용카드로 누군가 현금을 인출했다는 내용, 즉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문자로 도착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8시 42분에서 46분 사이 무려 4차례나 왔는데 4번에 걸쳐 인출한 현금은 총 10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이 현금 서비스가 이용된 곳은 어느 편의점. 그런데 이 편의점의 위치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바로 전휘복 씨가 일하고 있었던 유흥업소 거리의 술집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해받은 딸과 가족은 즉시 경찰에 이를 알렸고 서둘러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군지 모를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이미 현금을 빼내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직원의 협조를 구해 편의점의 CCTV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도 화면 속에는 해당 시각 현금을 인출하러 왔던 그 인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어느 남성이었는데 아주 눈에 띄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적인 점 때문에 조사하기가 아주 쉬울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얼마 뒤 이 파란 옷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의 정체는 근처 유흥업소에서 호객꾼, 이른바 삐끼로 일하던 박모 씨. 경찰은 박 씨에게 현금 서비스와 전 씨에 관해 추궁했는데요. 그런데 박 씨의 입에선 뜻밖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신 역시 누군가의 심부름을 받아 대신 해준 것일 뿐 전휘복 씨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봤지만 신용카드도 또 인출했던 현금 100만 원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황은 이랬습니다. 그 시각에 가게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박 씨의 앞에 웬 중년 남성이 나타나 가게에서 카드도 받냐고 묻더니 카드는 안 된다고 하자 곤란해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금이 없다고 말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현금을 대신 뽑아주면 수고비도 주고 가게도 이용하겠다면서 박 씨에게 카드를 주고 심부름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시키는 대로 현금을 뽑아왔다고 하네요. 이 남성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를 고용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의문의 중년 남성은 약속대로 박 씨가 현금을 인출해오자 박 씨가 일하던 가게로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 남성이 워낙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사장은 그에게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중년 남성은 당연히 자기가 손님이고 돈도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서로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사장은 이 중년 남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목격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성을 태워준 어느 택시기사였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난 남성은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안에 이 중년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화질이 좋지 않아 무척 흐릿하게 찍혔다고 하네요. 이날 이 중년 남성을 본 목격자는 이렇게 총 3명이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목격자가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묘사가 미묘하게 달라서 각자의 진술에 따라 몽타주가 2장 만들어졌는데요. 나이는 당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는 약 160 후반, 얼굴이 몸에 비해 꽤 컸다고 합니다. 피부는 까만 편에 눈이 작고 배가 많이 나왔으며 목격 당시엔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반팔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몽타주 공개 이후 약 4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모두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전희복 씨가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이날 전 씨를 마지막으로 태운 택시기사가 누군지를 추적합니다. 당시 울산 지역에서 운영하던 택시회사들의 협조를 받아 그날 영업했던 기사들의 증언을 받았지만 전 씨를 탑승시켰던 택시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여기서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택시기사들의 이력과 전과 기록을 조회해보니 기사 A씨가 유사한 행위로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 어느 술 취한 탑승객의 소지품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뺀 다음 무단으로 이걸 사용하다가 절도죄로 체포되어 1년간 징역을 살고 나온 이력이 있던 것인데요. 전 씨의 실종에 깊게 관여되어 있던 중년 남성이 호객꾼 박모 씨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것과 유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은 의문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 A씨의 운행 기록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것인데요. 놀랍게도 당일 새벽 4시 18분에 어떤 승객을 태운 기록이 있었고 4시 47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희복 씨의 실종 전 마지막이 새벽 4시 20분이었으니 거의 비슷한 시각에 승객의 기록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 씨가 이 택시를 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승객에게 부과되었던 택시 요금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날 해당 승객을 태웠던 운행 거리는 약 2.5km 정도였으며 당시 요금으로는 3,200원 정도가 나오는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미터기의 기록상으로는 7,200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려 4,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미터기를 켜두고 정차했던 것인데요. 요금으로 미뤄봤을 때 몇십 분간 정차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이 택시기사는 어떤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터기를 한참 동안 끄지 않은 채 일정 시간 한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행 기록에 관해 또 하나 결정적인 사실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희복 씨가 택시에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전 씨의 자택까지의 거리가 약 2.7km 정도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A씨가 이날 태워준 승객의 운행 거리도 약 2.5km 정도였으니 앞서 말한 전 씨의 자택 근처까지의 거리와 겨우 200m 정도 차이였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A씨가 태워줬던 어떤 승객의 정체가 사라진 전희복 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던 중 전희복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2011년 4월 17일 울산 부곡동의 철거촌 인근 풀숲에서 한 양봉업자가 풀숲 사이에 엎어진 채 놓여져 있던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백골 근처에는 여러 가지 옷가지와 함께 빈 지갑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의 유전자와 대조해본 결과 실종된 전 씨가 맞았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 A씨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목격자들과 대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A씨는 결국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먼저 의문의 중년 남성을 목격했던 목격자 3명이 전부 이 택시기사 A씨는 그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신의 발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다른 사실이 발견됩니다. A씨가 정말 전희복 씨의 목숨을 해친 범인이 맞다면 그는 택시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전 씨를 유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가 전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직접 그녀의 시신을 풀숲에 유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씨의 자택 근처에서 그 유기된 장소까지 택시를 몰고 갔던 기록이 분명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행 기록 조회 결과는 달랐는데요. 시신 발견 장소까지 운행했던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장소까지
가는 곳에 설치된 CCTV들에도 A씨의 택시가 기록된 장면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처음 경찰에 잡혔던 박모 씨의 증언이 묵살됐다는 것입니다. 박모 씨는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중년 남성이 심부름을 보낼 당시 담배를 몇 대 피우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그가 있던 자리에 꽁초들이 버려져 있었다고 증언했고 그 꽁초를 수거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당시 박모 씨를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의 증언을 흘려들었으며 그 사이 꽁초는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꽁초를 수거했다면 어떻게든 분석이 가능했을 텐데 이 점은 사건에서 너무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택시기사 A씨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에 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특히 피해자 전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철거촌 풀숲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의 증언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들은 이 철거촌 근처가 사람이 한적하고 으슥하다 보니 그다지 통행하는 차량도 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건 전후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종종 근처 도로에 정체불명의 택시 한 대가 나타났고 딱히 타거나 내리는 사람도 없어 보였는데 한동안 주차하고 있다가 불쑥 사라지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택시가 A씨의 택시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택시가 나타났던 것만 어렴풋이 봤을 뿐 번호판 등을 유심히 관찰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기억할 정도라면 확실히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택시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종종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것이 어쩌면 단순히 그냥 휴식을 취하다가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수상쩍어 보이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또한 요금 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3,200원 정도가 나오는 거리까지 이동했는데 왜 미터기에 기록된 요금은 7,200원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요금이 몇천 원이나 더 올라갈 동안 목적지에 차를 한참이나 정차해두고 뭘 하고 있었는지 이 점에 관해 밝혀진 사실이 없단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봤을 때 확실하게 혐의가 잡힐만 했던 점은 더 없었던 듯 하네요. 이 몽타주는 새롭게 만들어진 범인의 몽타주 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범인에 관해 아마 근처 출신일 것이고 유기 장소를 봤을 때 해당 지역을 아주 잘 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연 이날 전희복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이 몽타주 속 남자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5년째 풀리지 못한 미제 사건, 울산 부곡동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